안녕하세요, 옥스코입니다. 리눅스 스택 튜토리얼의 세 번째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RTL, Return to Library 기법과 ROP라는 Return Oriented Programming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RTL을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제가 이렇게 되고요. 코딩이 많이 지저분한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앞부분이 이제 리턴 투 라이브러리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의 주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릭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게 셀프의 맵스라는 부분을 파일을 읽어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줘서 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프록이라는 폴더에 슬래시 프록이라는 폴더에는 이제 리눅스의 여러 프로세스 정보들이 담겨 있게 되고, 그 하위 폴더로 프로세스의 PID들이 이렇게 디렉토리가 쭉 1번부터 쭉 생성이 돼서 그 디렉토리마다 프로세스 정보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셀프의 경우에는 심볼릭 링크가 돼서 자기 자신의 PID 폴더를 가리키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맵스를 읽게 되면 이제 이 BOF3이라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얼로케이션 정보를 담은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릭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 RTL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 함수나 execv 함수나 여러 함수들로 점프를 해서 그 부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쉘 코드가 따로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NX 보호 기법이 있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이제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먼저 스택으로 인자를 푸시하고, 그 다음에 콜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리턴 주소가 푸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함수의 첫 시작 부분부터 실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펑크라는 함수를 스택을 변조를 해서 리턴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진입을 할 생각이죠. 컬이 아니라. 그래서 그 콜이 아니라 리턴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주소로 진입을 했을 때 그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리턴 값들, 이런 스택의 정보를 마치 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호출됐을 때와 똑같이 복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스택을 이런 식으로 변주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OF 3번도 컴파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만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펑크 함수를 보면 ebp-0xc, 그래서 ebp까지 12바이트 덮으면 되고요. 그 다음 4바이트니까 16바이트를 덮고 나서 리턴 주소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게, 우선 메인까지만 실행을 하고, 네, 펑크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스를 읽어와서 libc 주소가 여기 있는 이 메모리 주소부터 이 libc가 리눅스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얻어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거는 파이썬을 통해서 파싱 과정을 거쳐서 이거 여기 있는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이 주소를 얻어올 생각이고요. 지금 이 맨 첫 번째 있는 베이스 주소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주소와 그리고 빈쉘이라는 문자 슬래시 빈 슬래시 sh라는 문자열도 이 영역 안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문자열과 시스템 함수의 주소,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함수의 주소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libc의 시작 주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함수가 이 libc에서 3a da0만큼 오프셋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빈쉘이라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디버거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찾고 싶은 패턴은 빈쉘이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주소가 빈쉘이라는 문자를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소 역시 이 libc 시작 주소로부터 오프셋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1호 BA0B라는 오프셋만큼 이 문자열이 libc의 시작 주소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익스플로잇을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파싱을 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문자열과 여기 있는 문자열이 둘 다 들어있는 라인의 경우 이제 인티저형으로 16진수로 읽어가지고 숫자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시스템 함수 오프셋을 그 베이스에서 이만큼 더해주고 빈쉘의 위치 역시 이렇게 1호 BA0B만큼 더해줘서 계산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BP까지 0xC개 그리고 SFP를 덮어주고 시스템 함수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 함수로 리턴을 하게 돼서 시스템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시스템 함수는 자기 ESP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 BBB를 자신의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첫 번째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빈쉘의 주소를 자신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빈쉘이라는 문자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스템 함수가 쉘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시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떨어지고요. 바로 다음 ROP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ROP를 설명하기 위한 샘플 코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ROP라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 return이라는 코드와 그 위에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더해서 하나의 코드 조각으로 보고 이제 가젯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코드 조각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레지스터 혹은 메모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래밍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처음 배울 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팝 리턴 이렇게 하는 가젯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팝 가젯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때 팝될 이제 EAX의 값 예를 들면 EAX의 값 그리고 그 다음 가젯의 값을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음 가젯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팝될 EBX의 값 다시 다음 가젯의 주소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제가 원하는
이런 코드 조각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F4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젯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줬지만, 이제 타겟이 되는 ELF가 굉장히 큰 경우에, ELF가 굳이 아니더라도 타겟이 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런 코드 조각들이, 쓸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RP를 하면 되겠습니다. 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드 조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행 권한 보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가 가능하고, 32비트에 한해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 ASLR을 바이패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바이너리가 32비트 리눅스에서는 방금 BOF4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BOF4 ELF 이런 메인 바이너리가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바이너리의 주소를 그대로 두고 스택이라든지 힙, 또 라이브러리 주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ASLR에 의해서 랜덤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메인 바이너리에 있는 가젯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ASLR과 상관없이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 클수록 이제 가젯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더 편해지게 되고요. 방금 전 샘플에 대한 공격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디버깅을 하면서 실제 코드 실행시켜 보고 익스플로잇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QF4를 GDB에 올리고요. 방금 덤이라고 선언을 해줬던 함수들, 인라인 어셈블리로 강제로 만들어준 가젯들 위치를 하나, 두 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젯을 의도하고 넣었던 이 pop.eax return 또 pop.ebx return 이런 주소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들을 가젯으로 사용할 생각이고요. 문자열 빈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택에 넣어줘서 뭐 피보팅이나 뭐 리드를 통해서 주소를 릭을 하는 가젯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직접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빈쉘이라는 전역 변수가 이 위치에 있게 되고요. 이 위치는 주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젯에서 이제 EBX를 팝할 때 이 주소를 그대로 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 코드로 넘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죠. 방금 이 가젯의 주소들 402랑 416 이 주소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집어 넣어줬고요. 이제 이 각각의 가젯들에서 리턴을 하는 위치에 맞춰서 다음 가젯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가젯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op.eax 값으로 당연히 시스템 콜 넘버 연exb를 넣어주고 그 sys exe cve가 실행이 될 때 이제 ebx로 빈쉘 문자열의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exe cv에 인자로 빈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e6와 edx는 그냥 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쉘이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EBP를 변조해서 그 SFP를 변조해서 어떻게 실행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이제 페이크 EBP에 관한 내용과 포맷 스트링 버그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